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태형입니다. 오늘 사실 주제는 연구과제의 정책화, 추진 전략과 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많은 고민을 거쳐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우리 연구 보고서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아니면 시민들을 향해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어떤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뭐 연구원 들어온 지 한 20여 년 가까이 됐지만 뭐 기본 과제도 그렇고 다양한 수시 과제나 뭐 수탁 과제를 할 때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화, 그다음에 정책화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그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어떠한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그걸 통한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정책화되고 그것들을 뭐 국민들에게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홍보하고 확산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와 그냥 뭐 하나 연구 주제를 정하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 하나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하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그 차이가 있는 걸 저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연구 과제를 할 때 조금 더 정말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목차는 이렇게 4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연구기획관리팀이 있는데 연구기획관리팀에서 하는 경영 파트 쪽에서 하는 내용에 가까운 콘텐츠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이러한 단계별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고민하고 접근했는지 또 해야 하는지 부분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화하고 실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보면 미래 트렌드나 어느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한 그런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든 기관에서, 각 기관에서 이런 과정들은 아마 다 거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미래의 트렌드나 아니면은 그 정부의 정책, 그리고 다양한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지, 그리고 선정하고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마지막에 우리가 연구를 끝냈을 때 그런 정책화 실적들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각 연구기관에서 이 정책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그러면 그런 정책 연구를 어떻게 기획하고 발굴할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 연구 기획을 전담하는 어떤 그런 세 개의 TF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뭐 데이터 중심의 연구 체계 확립 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기획하는 미래기획 TF가 있고, 국정과제 TF, 이렇게 세 개의 TF가 있고, 그 영역 간, 전문 영역 간의 다양한 그런 협력을 통해서 연구의 이슈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가장 처음 이제 초기에 수행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요 세 개의 TF가 그 대내외의 정책 환경이나 뭐 연구의 목표나 어떤 그런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국가와 사회의 현안 이슈들이 도출이 됩니다. 다양한 도출들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새로운 기본 과제나 아니면 기본 사업이나 연구 과제를 발굴할 때 여기에 나온 그런 국가와 사회의 여러 현안 이슈들을 가지고 차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고유의 사업들이나 연구의 기획들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중심의 연구 체계 확립 TF는 뭐 조금 이름이 낯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교통 물류 관련해서 그런 빅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모비닥이라고 하는 이제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그래서 그런 센터의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뭐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이나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 교통 물류 분야의 지금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도출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교통 부분에서는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스마트 시티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도출이 됐고요. 철도와 관련돼서는 뭐 고속화하거나 철도 요금, 그다음에 항공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뭐 항공 시장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주요한 이슈들로 도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주요 키워드들을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키워드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만약에 뽑아지게 되면 미래기획 TF에서는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키워드들, 도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또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뭐 교통 전문가들, 뭐 델파이 조사나 아니면 AHP 분석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한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시민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교통과 물류 분야에 대한 그런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교통 물류 분야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지만 사람 중심의 어떤 4차 산업혁명 내에 예를 들면 모빌리티의 미래가 혁신되는 부분들, 그다음 패러다임이 바뀌고 뭐 혁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교통 물류 분야에서 미래에 그다음에 현안이 되는 그런 다양한 주제들, 그다음에 다양한 그 과제들이 여기에서 전략들이 수립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TF에서는 이러한 그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필요한 연구는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국정과제 TF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국가의 그 주요 정책 현안들을 주제들을 가지고 교통 물류 부분에 어떠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할지 그런 조사와 분석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 중에 현재 주요 중점적인 국정과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주요 어젠다에 맞춰서 얼마만큼 저희가 도출한 국정과제들이 중요한지 시급한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차년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국정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 그다음에 세부 과제별로 추진 방안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설명드린 그 세 개의 TF가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어떤 미래의 트렌드나 어떤 현안들, 그다음에 관련 부처들의 그런 다양한 니즈들을 가지고 그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현안들을 도출하고요. 그리고 탑다운과 바텀업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국가나 사회에서 필요한 현안 이슈들, 그런 관련 연구 이슈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 이슈들이 결국에는 저희 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한테 내년도에 그 새로운 과제들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때 그런 주요한 연구 방향으로 연구원 차원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선정된 과제가 2018년 기본 과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 기본 과제로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 교통체계 구축 전략 및 실행 방안 연구라고 하는 이 과제가 2018년도에 사실은 이제 기본 과제로 선정이 됐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2019년, 2020년에
주요 그 정책 기여도 정책과 기여도 평가 과제로 선정이 되고 우수 과제로 사실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를 추진할 때 나름대로 나의 이 보고서나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화 목표와 정책화 실적을 낼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이나 방법이 없이는 그 지금 이후에 나올 다양한 정책과 실적들이 사실은 도출되는데 많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일단은 연구원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 선정된 그런 과제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원의 나름대로 체계화되어 있고 이미 그 플랫폼화되어 있는 그런 성과관리 체계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구자는 일단 그 연구원의 그 경영본부에서 아니면은 기획본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 연구 성과관리 체계에 같이 하나의 일원으로 같이 협업하면서 유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우수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대안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과 성과관리 체계를 현재 저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각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있을 것 같고 저희 연구원의 사례를 보시면 저희는 뭐 일단 과제선정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단계별로 뭐 착수부터 중간 최종까지 연구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고 뭐 부서별 연구질 관리 TF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윤리를 또 이제 뭐 점검하는 연구 윤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또 실질적으로 정책 성과로 하기 위한 정책 성과 관리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연구원 내에서는 나름대로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러한 그런 관리 체계 하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관리를 받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되게 어떨 때는 되게 힘든 과정일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연구원 차원에서 이렇게 체계주고 합리적인 관리 체계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실적이나 성과들이 제대로 도출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2018년에 기본 과제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그 정책화 과제로 선정되고 그 이후에 2020년에도 선정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그 연구 초기에 이미 나름대로의 그런 어떠한 정책화 목표를 갖고 어떠한 정책화를 실현할지를 나름대로 그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은 그 추진 전략이나 과정 중에서 사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책 대안을 낼 때도 나름대로 많은 정책이 도출될 수가 있게 여기는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이디어 제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국가에서 나름대로 국가 정책이나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이나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대안으로 또 많이 내야 된다는 저는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된 이러한 그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그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게 그것들을 예를 들면 실행 방안이나 사업화 방안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수탁 과제나 정책화 과정으로 후속 과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사업화 방안까지를 같이 내야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정책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졌고요. 지금 정리해 보면 그렇게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나름대로 저희가 개발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연구개발이나 R&D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도 연계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R&D 과제나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한 뭐 적게는 5년 아니면은 뭐 7년까지 장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으로 이런 정책화들을 연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또 동시에 갖게 됐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연구과제를 통해서 나온 성과들이 결국은 법 제도,
규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법 제도나 어떤 규제 개선 방안들, 그 다음에 그걸 위한 다양한 규제 지원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방안들을 좀 많이 도출을 하려고 처음부터 사실은 계획을 세웠다기보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름대로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입법화,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제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 성과물들을 낼 건지, 그 다음에 이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지,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도출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은 연구 초반에 생각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보고서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결과도 사실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정책화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정책화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부분입니다. 보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사실은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의견 수렴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관계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전문가, 그다음에 전문위원회, 아니면은 그 민간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국민, 시민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회나 포럼.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연구 초기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그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이제 마련하고요. 예를 들면 다양한 시행 계획이나 국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계획들, 그 다음에 로드맵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R&D 로드맵이나 그다음에 공간 계획이나 연구 기획이나 새로운 전략 프로젝트나 아니면 해외 기관하고 MOU도 맺는 어떤 이제 해외의 그런 성과들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MOU 과정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의 그런 정책화 과정이 오른쪽에 보여지는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어요. 보시면, 예를 들면, 간담회나 세미나를 거의 한 수십 회 정도 시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회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통한 그런 의견 수렴 과정들도 거쳐왔었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20년, 그 앞에는 18년, 19년, 그러니까 18년에 연구를 끝나고 난 다음에 19년을 진행을 한 거였고, 2020년은 아마 그 조금 더 노하우가 쌓여서 조금 이제는 더 성과를 더 내고 확산하기 위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개발한 과제들이 단해 아니면은 1, 2년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현되기 위한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이 되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그런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20년에도 사실 18년과 19년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 성과들을 되도록이면 또 많은 후속과제 정책화, 사업화,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여기 표에 보여진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2020년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그 스마트 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 도시 법 내의 지원기관의 어떤 그런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게 나름대로 지원기관의 어떤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그 위치까지 사실은 요구를 하고 해서 거기에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도시 범 내에 지원 기관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다양한 국가 정책에 더 많이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정책과 실적은 크게 한 세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면 매년 뭐 저희는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많이 일을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매년 내년에 이제 그 실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뭐 올해 이제 2022년에 각 부에서 부처에서 해야 되는 그런 실행 계획에 그 올해 한 해 계획에 되도록이면 계획이 반영될 수 있게 그런 정부 정책화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법 제도 입법화하는 부분들로 이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나름대로 이게 저희가 개발한 성과물들이 지속 가능한 정부 정책이 되기 위한 후속 과제를 개발하는 사업화와 관련된 그런 정책과 실적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이거는 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발한 정책들이 해외로 그 다음에 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글로벌이나 확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한 세네 개 정도의 그런 정책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춘 정책과 실적을 내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정부 정책과 쪽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 쪽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한 그 성과들이 국가 정책이나 실행 계획 또는 시행 계획, 기본 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정책과 실적들을 보시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세종이나 부산 그 국가 시범 도시에서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선정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종 같은 경우는 한 2조 5천억 정도 되고요. 뭐 그 부산 같은 경우는 한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 세종과 부산 그 국가 시범 도시에 대한 시행 계획에 모빌리티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행 계획을 저희가 그 전담 기관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했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서비스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들을 이제 수립해서 그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그 정부의 정책 계획에 이제 담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적으로 많이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재부의 연차별 기재부 예산으로 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개발한 성과들이 새롭게 이제 연구개발이나 R&D가 또 필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R&D나 그 연구개발 쪽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R&D를 개발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개발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쪽,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그 전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도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화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했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2018년, 19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그런 실적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쌓고 있는 중이고요. 2021년 작년도 그렇고 2022년 올해도 그렇고 결국은 저희가 그 19년, 20년을 거치면서 왔던 그러한 실적들이 지금은 이제 정책화로 돼서 나름대로 현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마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이라고 해서 스마트 횡단보도나 뭐 스마트 교차로나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시민 참여하는 그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리빙랩 사업들을 지금 세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규제 샌드박스나 아니면 규제 특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뉴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으로 많이 담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적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입법화 쪽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뭐 막 각 기관별 뭐 각 부문마다 다르시겠지만 나름대로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있는 그 새로운 어떤 그런 뭐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과들로 뭐 다들 갖고 계실 텐데 다양한 어떤 그런 입법화 실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했었었고 그래서 보시면 뭐 18년부터 20년 거치면서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 건의 어떤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화 지원하고 개정하는 부분들 또한 신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좀 많이 이렇게 그 국토부와 정부와 함께 이렇게 입법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했었었고요. 지금 뭐 작년 올해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또 입법화 주제나 이슈들이 있으면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업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사업화 부분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뭐 어떻게 보면 정책화나 입법화 쪽에 되게 많이 중요도를 그 생각을 했었었고 거기에 대한 많이 그 노력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과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새로운 또 정책들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후속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 과제들을 통해서 후속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지, 근데 후속 사업 발굴된 그 후속 사업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저희가 개발한 처음에 기본 과제, 수행한 기본 과제와 다 연계되는 그런 실적들로 다 이어져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본 과제든 기본 사업을 할 때 다양한 그런 후속 사업을 그 발굴해내는 사업화 그런 실적들을 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국가 시범 도시에 대한 스마트 교통 뭐 혁신 기술 도입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 뭐 리빙넷 실증 사업이나 아니면 혁신 성장 동력 국가의 혁신 성장 동력 연구 개발 사업들 5년짜리 연구 개발 사업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해외에 개도국에 나름대로 한국 모델들을 조금 확산하자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월드뱅크에서 근무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월드뱅크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도에 들어와서도 뭐 새롭게 뭐 그 K시티 뭐 이렇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도 새로운 글로벌 뭐 협력 과제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또 월드뱅크 공동 과제나 여러 가지 그 경사연의 협동 과제나 아니면 아세안 과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후속 과제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그 발굴을 했고요. 그런 정책과 실적들을 사업화 실적들을 20년까지 그리고 작년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후속 사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 협력이나 확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정책과 실적이 뭐 국내에 머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의 그 개발한 정책들이 해외 쪽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 부분도 저는 정책과 실적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그런 과제들, 그 다음에 한국형 모델들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2019년에 그 한아시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있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국토부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 기간 중에 그 뭐 아시안의 다양한 뭐 국가 정상들이 올 때 나름대로 그때 이제 우리가 개발한 것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MOU도 좀 많이 맺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때 이제 국제협력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었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컨퍼런스들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개발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또 확산하기 위해선 글로벌로 확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진행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그런 성과들을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확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지 그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인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연구원의 어떤 그런 홍보나 확산 체계가 사실 갖춰져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또 갖춰져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들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확산하기 위한 체계도 갖춰져 있고 그걸 위한 매년 어떤 그런 목표와 추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실은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만나는 그 대면으로 만나는 게 되게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과 관련된 성과 확산 계획들이 참 많이 그
도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여러 가지 추진 전략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연구원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되도록이면 저희는 이제 연구 부서에 있으니까 저희가 개발한 연구 결과들이 1차적으로는 일단 연구원의 홍보 확산 체계에 많이 담고 연구 확산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홍보되는 것들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참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뭐 각 기관마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연구원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확산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미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설명회나 뭐 공청회나, 아니면 여기 뭐 뉴스레터나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그런 그 실적들을 저희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그 기본 과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언론 보도나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공청회나 세미나나 아니면 뭐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그 개발한 성과들을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확산하고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저희 강의의 끝인데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연구원에 들어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처음 이제 들어와서 뭐 그 부연구원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냥 뭐 시니어들 그다음에 뭐 선임들 따라서 막 이렇게 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수탁과제나 기본과제나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고, 뭐 열심히 그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별로 성과도 많이 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말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연구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그 연구원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다양한 어떤 기본 과제, 그다음에 정부 과제,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가 연구한 그런 연구의 결과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고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정책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화를 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다양한 성과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과 방법을 갖고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성과들을 어떻게 정책화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제 연구원 생활도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임하는 자세도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연구 과제를 뭐 대하는 자세나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어떤 그런 자세들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책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어차피 국제기관에, 그다음에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정책화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많은 연구들을 같이 노력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재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책화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팁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과제를 발굴, 연구, 관리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팁을 말씀해 주시길 원한 것 같은데요. 보면 아마 그 강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아마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정책화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 아까 기획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아마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주제에 있었잖아요. 뭐 미래 트렌드나 정부의 현안들, 다양한 그 수요자들의 그런 목소리, 니즈들을 담아서 나름대로 그것들을 정책 그 과제로 제안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정책 과제로 발굴하는 그런 과정이 가장 먼저 이제 진행돼야 된다라고 제가 이게 강의 제일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도출된 그 과제를 가지고 사실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뭐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서라고 하셨지만 정책화할 수 있는 대안들, 그 다음에 정책화하는 실적이 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노력들과 어떤 그런 정책과 실적들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아마 그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 기반 연구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뭐 모든 많은 것들이 플랫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플랫폼을 주목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의도적으로 강의하면서 플랫폼이란 말을 그래서 일부러 많이 썼는데요.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을 이해하는 사실 이해도가 아마 각 분야별로 부문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 기반의 연구 전략.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과정에 걸쳐서 전 과정에 걸쳐서 플랫폼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강의 자료 처음에 보시면 저희가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 과제를 도출할 때 미래 트렌드를 보기 위한 거기 부분에 데이터 플랫폼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책 과제를 도출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을 도출하고 기획할 때 아마 그 연구 초반에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나 DB나 아니면은 그러한 그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의 어떤 그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분석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플랫폼은 사실 연구 초반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대안들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플랫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민관 산학이 뭐 통합된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거버넌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정책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 부처들 아니면 다양한 그 산학연의 어떤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그 검토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들 그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수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버넌스 플랫폼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분야마다 연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 스마트 시티 쪽에 연구를 제가 많이 하면서 시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리빙랩 그 사업을 아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민들과 나름대로 그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리빙랩을 어떤 그 세종시 그 일부 구간에 일부 생활권에다가 마련해서 나름대로 그 리빙랩을 운영을 하면서 리빙랩 실제 시민들이 체험하면서 나오는 그 다양한 의견들과 피드백을 그 연구의 그다음에 결과의 성과물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면 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리빙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의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이나 뭐 VR, AR 이런 개념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런 분야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도 실질적으로 미래의 교통이나 미래에 아직 발생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미래에 다가올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경험할 수 있게 저희는 예를 들면 이제 가상현실이나 AI, VR을 통한
가상 공간을 또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그걸 교육하고 체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기반의 연구의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그 뭐 성과들을 확산할 때도 결국은 우리가 뭐 여기 저도 이제 미디어 센터에 와 있지만 미디어나 매스컴이나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확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이런 다양한 플랫폼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질문은 뭐냐면, 연구과제 기획에 있어서 제일 첫 부분에서 수정과제팀이라든가 데이터 기반 그 연구과제팀 또 여러 가지 미래 과제팀에서 세 개의 태스크포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태스크포스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추얼리 그 모든 과제에서 세 가지 관점을 갖고 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정도의 또 그 인원이 참여하는지도 궁금하겠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교통연 사례를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그 모든 부서 본부에 이게 있는 것라기보다는 저희 그 연구원에 이제 연구기획관리팀이 있고요. 그 관리팀에서 일단 그 차년도에 연구를 기획하고 발굴하기 위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의 TF를 운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TF는 일단은 그 원 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분들,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원 외에 계신 분들 뭐 포함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TF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원 내에 이제 하나의 그런 그 연구기획팀 내에서 필요시에 이제 TF를 운영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연초에 아니면 그 이전 해에 이제 그때 이제 요런 TF를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기획할 때 그리고 기본과제 수요 조사를 하기 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올해에 그 예를 들면 수행해야 되는 중요한 국정 이슈나 현안들이나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그 교통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교통 물류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거기서 분석한 결과들을 저희한테 이제 던져주게 되고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연구부서에 있는 분들은 별도의 어떤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기획팀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도출된 그런 현황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부서에서는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각 분야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 더 뎁스 있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제안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에 어떤 그 연구기획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TF를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용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